대한민국의 군 당국이 엄청난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이 무기체계가 실전 배치되면 한 번 발사에 168제곱킬로미터, 약 5,080만 평을 초토화할 수 있고 적성국의 약 400만 명의 병력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으며 장갑 차량, 포병 진지, 방어 시설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됐는데요. 최근 보도된 외신 때문에 우리 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의 6월 2일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장사정포와 대공령 방사포 전력이 한국의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은 현재 북한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력으로는 170mm 카산자주포, 240mm 방사포, 300mm KN9 방사포, 그리고 최근 개발된 600mm KN25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각각 사거리와 정확도 면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산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약 60km, KN9는 약 200km, KN25는 약 3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대도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경우 우리 한국은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서울 인구 약 1,000만 명과 경기도 인구 약 1,400만 명을 인질 삼아 온갖 폐악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인 랜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 이 무기들을 사용해 서울을 공격할 경우 최대 25만 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지만 방사포의 낮은 비행 고도와 대량 발사 특성 때문에 그동안 방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바로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을 한 번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급 무기들이 대거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장사정포 전력을 한 번에 지워버릴 천무 700대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방부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의 추가 생산을 발표하며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최대 700대의 천무를 추가로 생산하여 대한민국의 포병 전력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이와 동시에 기존에 운용 중인 M270 MLRS는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천무는 높은 성능과 신뢰성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만큼 이번 추가 생산 계획은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미국의 MLRS는 세계 다연장 로켓의 표준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천무와 비교되는 무기체계는 미국의 MLRS라고 할 수 있습니다. M270 MLRS는 1970년대 후반에 개발되어 1983년부터 미군에 의해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여러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걸프전쟁입니다. 1991년에 발발한 걸프전쟁에서 처음으로 실전 배치된 MLRS는 이라크의 방공망과 기갑부대를 효과적으로 파괴하며 미 육군의 화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수의 로켓을 발사하여 넓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연합군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을 만큼 그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1998년 대한민국도 총 58대의 M270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전력 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자체적인 광역 다연장 로켓의 필요성을 느껴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K239 천무입니다. 사실 MLRS는 광격 화력 투사 무기로는 나무랄 데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운용 중인 M270은 주로 A1형으로 최신형인 A형과 비교해 성능이 뒤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천무가 등장하기 전까지 M270의 업그레이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지만 미국이 제시한 높은 비용 문제로 인해 항상 우리 군 당국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점진적으로 장사정포를 늘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한정된 국방비 예산으로는 비싼 미국산 장비를 마냥 들어올 수 없었는데요. 때문에 한국이 결정적으로 천무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의 M270은 점진적으로 천무로 교체되어 퇴역하고 있으며 특히 포병 여단에서 운영 중인 기본형 M270이 우선적으로 퇴역하는 상황인데요. 천무는 대한민국의 최신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다양한 전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무는 사거리 300km의 자탄 무기를 통해 적의 벙커를 관통하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 약 350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전방에 주요 사단과 군단 포병단에 배치되어 북한군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천무의 추가 생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최대 700대까지 배치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인데요. 이미 천무는 여러 나라에서 도입할 만큼 그 우수성을 입증받은 무기입니다. 그중 천무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DPICM 로켓 무기입니다. 천무가 미국의 MLRS와 다른 주요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불발률 1% 이하의 DPICM 로켓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CCW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강력한 전투력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CCW는 특정 재래식 무기에 관한 협약으로 비인도적이거나 무차별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무기 사용을 규제하고자 하는 국제조약입니다. 이 협약은 1980년에 체결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미국의 라이선스를 통해 M26 자탄을 생산해왔지만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불발률 1% 이하의 자탄을 사용하고 있어 천무의 전투력과 수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DPICM 로켓은 집속탄의 일종인데요.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단순한 DPICM 로켓은 일반 집속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집속탄은 하나의 큰 폭탄 또는 미사일에 여러 개의 작은 폭탄을 탑재하여 목표 지역에 흩뿌려지는 무기체계입니다. 집속탄은 넓은 지역을 타격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자탄은 불발률이 높아 전쟁 후에도 민간인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인도적 문제를 발생시켜 집속탄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이 개발한 DPICM 로켓은 불발률을 극한까지 낮췄기 때문에 같은 집속탄 범주에 속하지만 차별성이 생긴 것입니다. 과거 사례들만 보더라도 1% 이하의 불발률이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인지 알 수 있는데요. 과거 베트남 전쟁 동안 미국이 라오스에 투하한 약 2억 7천만 개의 집속탄 중 약 30%가 불발했습니다. 이 불발탄은 오늘날까지도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2021년에도 라오스에서 불발탄으로 인한 사망자가 63명에 달했습니다. 또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집속탄의 불발률은 30%에서 40% 사이로 추정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예정인 집속탄의 불발률은 2.35% 이하로 평가됩니다. 이는 기술적 발전과 품질 관리로 인해 비교적 낮은 불발률을 자랑하지만 대한민국이 개발한 DPICM 로켓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 한국이 개발한 DPICM 로켓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 CNA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 야망은 기술로 충족될 수 있다라는 기사에 잘 표현돼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이 개발하면 다르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말일 것입니다.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탑재되는 국산 DPICM 로켓은 현대전장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고정밀 타격 무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 자탄은 대인 및 대장갑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세 재원은 다음과 같은데요. 구경 227mm DPICM 로켓 사용 시 최대 사거리는 80km이며 한 발당 518개의 자탄을 갖고 있습니다. 충격 및 지연 신관을 사용해 정확히 목표물에 접근해 폭발하는데요. GPS 유도 시스템을 통해 높은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다른 국가들은 실현하지 못한 상상 속의 무기 체계를 현실로 구현한 것입니다. 그럼 파괴력은 어떠한지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한국이 계획 중인 천무 700대에서 한 포드에 6발이 장착되고 천무는 총 2개의 포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12발의 DPICM 로켓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0대에서 한 번에 발사되는 DPICM 로켓은 총 8,400발로 가정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DPICM 로켓이 폭발할 때 518개의 자탄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약 2만 제곱미터, 약 6,050평의 광활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탄을 동시에 8,4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168제곱킬로미터, 즉 5,080만 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에서 8,400발의 DPICM 로켓을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에 발사했을 경우 435만 1,200개의 자탄이 넓은 지역에 퍼지며 각 자탄이 폭발 시 약 15에서 30m 방향 내의 인력 및 경장갑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이는 약 168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커버하며 자탄의 집중 발사로 인해 해당 지역 내 대부분의 목표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각 자탄이 평균 한 명의 적군을 살상하거나 무력화한다고 가정할 때 이는 최대 약 400만 명의 병력을 타격할 수 있으며 장갑 차량, 포병진지, 방어시설 등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공격은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을 크게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무 700대 실전 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20일 BSDA 천무 영상입니다. 한화의 수상한 움직임이 외신에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국방부가 개최한 흑해방위 항공우주 박람회 2024에 참가했는데요. 이곳 약 100평 규모의 부스에서 한화는 레드백과 K9의 최신 사양 등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첨단 역량은 모조리 때려 박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외신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천무였는데요. 일부 외신은 K9 성공에 사로잡힌 한화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럽 방산업계가 유독 천무 부스에 집중하는 이유, 그 내막을 꺼리튜브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한화의 전시 부스는 방산박람회 BSDA 2024의 최대 화제거리였습니다. BSDA는 루마니아 국방부가 주최하는 흑해 지역 최대 방산 우주 항공전시회로 400개 기업이 참가한 박람회에서 한화는 처음 참가한 주목받지 못하는 신생회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한화는 루마니아군의 현대화 계획 요구에 완벽히 부응한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을 시작으로 자주포 생태계 최강자 K9을 비롯해 K10 탄약 보급 차량, 유무인 차량용 전술 유도 미사일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나토 동맹국 폴란드,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사용하는 무기체계 K9은 현재 K10 탄약 운반차와 함께 자주포 패키지를 만들어 루마니아 국방부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시회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제품은 다연장 로켓 천무와 발사대 키트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행사에서 중동부의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천무가 구소련의 122mm 로켓탄 등 다탄종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현지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을 어필했는데요. 특히 한화 에어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사용자 클럽을 만들고 타사 탄약을 시스템에 통합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한화에어로의 비즈니스 개발 담당 부사장인 피터 J. 케이벤은 이번에 조성되는 클럽은 K9 자주포 사용자 클럽에서 착안하였으며 운영 방식도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협의체 역시 각국 운영 시스템의 대표가 모여 다양한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부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법 인장 역시 무기체계 수출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한화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검증된 무기체계인 K9 자주포와 레드백, 천무가 한국이 유럽 안보의 든든한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으며 특히 K9의 성공 사례에 힘입어 하이마스를 누르고 유럽 시장의 천무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이마스가 성공했던 이유는 미국과 나토군의 니즈가 어느 정도 공통되었다는 점도 있는데요. 1990년대 말에 미군은 세계의 경찰로 적을 찍어 누르는 전면 전용 무기가 아닌 세계 어디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기동성 갖춘 무기 체계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지상전 화력의 정점 MLRS를 가볍게 만들어야 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하이마스입니다. 여기에 하이마스의 태생적 한계가 노출되고 만 것인데요. 전술했듯 하이마스는 M270을 경량화한 무기체계로 기존 M270의 발사관을 반으로 줄여 6발만 탑재했기에 파괴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천무는 파괴력을 위해 태어난 무기입니다. 천무는 M270 하이마스를 대체하기 위해 국군이 개발한 무기체계로 M270처럼 12발의 로켓탄을 탑재할 수 있고, 때에 따라 우리군이 운용하던 130mm 로켓탄 40발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속도와 기동성 역시 하이마스에 필적합니다. 하이마스처럼 차륜형으로 개발된 천무는 도로에서 시속 80km의 기동성을 발휘, 빠른 전개와 후퇴가 가능합니다. 이를 러시아군의 위협에 맞선 나토군의 측면에서 보면 천무의 장점이 더욱 부각됩니다. 나토군이 상대할 러시아군은 중무장한 기갑부대이므로 기동성보다는 화력과 파괴력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군과 달리 나토군은 편성 목적 자체가 자국 영토 방어입니다. 하이마스의 수송기 탑재 능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천무 대비 하이마스의 장점도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사거리 300km, 직경 610mm인 전술지대지 유도탄 에이테킴스를 사용하는데요. 한국의 천무는 사거리가 그보다 짧은 80km 수준의 K239 유도 로켓이 전부입니다. 천무에 탑재할 전술지대지 미사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이고, 대한민국은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KT즘-1을 개발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이테킴스 플러스급의 KT즘-2를 개발 중입니다. 여기에 한 번에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무투용 400mm 미사일을 준비 중입니다. 그 때문에 폴란드는 하이마스와 천무라는 3개의 명기, 2개의 다연장 로켓 체제를 모두 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500문의 하이마스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태인데, 하이마스는 납품 시기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납기가 늦어지는 큰 원인은 하이마스의 인기에 제대로 수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동과 대만 등 하이마스를 요구하는 국가는 전쟁 전보다 늘어났는데요.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미국은 하이마스의 생산량을 크게 늘렸지만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만은 미국의 하이마스의 추가 수출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대만을 우선 보급국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처지에서는 미국이 과연 제때 하이마스를 전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러시아와의 국경선이 코앞인 폴란드에 국가의 존립이 달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휴전이 임박한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 전선은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고, 러시아 역시 침략 전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폴란드와 악연이 많은 독일도 재무장을 시작한 것인데요. 물론 방어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과거 아픔이 있던 폴란드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이미 러시아를 막아주는 방패, 우크라이나에 상당량의 무기를 공유한 상태로 무기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빠르고 정확한 한국산 무기 체계를 병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나치 독일이라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절멸의 위기에 몰렸던 독일은 어느새 또다시 100개가 넘는 사단과 수천 대의 전차와 전투기를 가진 유럽 최강의 군대가 되었고, 이렇게 회복된 독일군이 가장 먼저 침공한 곳은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이쯤 되면 폴란드는 미국도 못 믿겠고 국경을 맞댄 주변국 모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폴란드에서 천무든 하이마스든 그냥 일단 사고 보자는 의견이 강해졌고, 두 가지 무기 체계를 병행하는 것 역시 여러모로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폴란드의 자주 국방을 위한 가장 적합한 파트너는 믿을 수 없는 독일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선뿐 아니라 대만과 중동까지 신경 써야 하는 미국도 아닌 폴란드와 비슷한 전쟁 역사를 지닌 데다 첨단 무기 생산 능력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이웃나라 루마니아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올해 나토 가입 20주년을 맞아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대비 2% 수준에서 2.5%까지 확대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특히 2032년까지 399억 달러 한화 55조 원어치의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세부 계획도 세워놓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정부가 도입하려는 무기 체계는 자주포와 장갑차 신규 유도 무기로 거의 모든 분야의 위시리스트에 한국산 무기가 리스트업된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등장하자마자 대박을 터뜨린 천무 소식은 유럽 방산업계선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군사무기의 정통한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천무의 약진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경쟁군의 제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의 방산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방산 시장에서 무기 체계는 다양한 항목을 평가받고 검증받기 마련이며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성능이겠지만 가격과 평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제조국의 신뢰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술의 뜻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 빠르게 보급 중인 천무는 실전에 투입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유럽의 갈등과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천무의 인기는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미 천무는 중동에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상태로 평야와 산악이 섞인 지형의 유럽에서 특히 서로 국경을 맞댄 채 다닥다닥 붙어있는 유럽의 국경선을 떠올려 볼 때 천무의 기동성과 파괴력 그리고 사거리는 유럽 맞춤이라는 사실도 증명되었습니다. 완충 지역은 물론 뚜렷한 국경 구분도 없이 붙어있는 유럽에서 천무의 사거리와 압도적인 화력은 기존 도입국을 충분히 만족시켰는데요. 더구나 폴란드에서 쌓아온 신뢰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이마스의 공백 덕분에 생긴 기회를 너무 잘 살린 천무는 첫 번째 실전 쇼케이스까지 마치고 폴란드 2차 물량 계약까지 확정하며 K9의 성공 신화를 다시 한번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나치게 희망적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한화는 천무를 선택한 고객과 사용자 클럽을 위해서라도 나토와의 통합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수출국 확대와 현지 주요 방산 업체와의 협력 관계도 강화해야 할 텐데요. 천무의 이런 노력이 가장 신뢰도 있는 군사정보 채널 제인스닷컴에 포착된 것입니다. 전술의 뜻 제인스닷컴은 자사의 사이트에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한화가 유럽 지역에서 K239 천무의 사용자 클럽을 만들고 있으며 타사 탄약을 시스템에 통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무는 폴란드의 통합 전투 관리 시스템 및 포넷 디지털 통신 플랫폼과 같은 폴란드 자체의 국방 자산과 운용성을 통일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시장을 넘어 유럽 시장 점령을 노리는 천무, 그 화려한 2차 비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